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930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첫 기조연설에 나섰습니다. 이 대통령은 END, 즉 교류와 관계 정상화,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190여 개국 정상 가운데 7번째로 유엔 이재명 대통령.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대한민국은 불굴의 저력으로 일어섰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겨울 내란의 어둠에 맞선 빛의 혁명은 유엔 정신의 빛나는 성취를 보여준 역사적 현장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치를 수호하는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을 목표로 한 한반도 정책도 제시했습니다. 상대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으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할 뜻이 없다는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END 이니셔티브 구상을 내놨습니다.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 즉 END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대화로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하고 이 대통령은 비핵화는 엄중한 과제지만 단기간 해결되기 어렵다는 냉철한 인식하에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 중단부터 시작하여 축소의 과정을 거쳐 폐기에 도달하는 실용적, 단계적 해법에 우리 국제사회가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이 주도할 기술 혁신이 기후위기 같은 전 지구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책임 있는 이용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내일은 한국 정상 가운데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합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이 대통령은 기조연설 뒤에는 유엔 사무총장과 접견하고 또 우즈베키스탄, 체코 정상과 양자회담을 이어갔습니다. 뉴욕 현지의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서영 기자, 통상 15분 정도 연설하게 되는데 이 대통령 20분가량 연설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은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섰는데 배정된 시간 15분을 넘겨 20분간 연설했습니다. 연설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대한민국 33회였고요. 이어 평화 25회, 민주주의 12회, 한반도가 8회 언급됐습니다. 연설 중에는 모두 3차례 박수가 나왔습니다. 민주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복귀를 선언한 부분, 그리고 북한을 향해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고 적대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대목이었습니다. 함께하는 더 나은 미래의 세기를 향해 대한민국이 더 담대하게 나가겠다고 언급한 연설 마지막 대목에서도 박수를 받았습니다. 한반도 정책을 설명할 때 이 대통령은 연단 오른쪽에 위치한 북한 대표단 자리를 바라보며 발언을 이어가기도 했고요. 기아와 분쟁, 기후위기 등 국제사회가 직면한 문제의 해결 방법으로 더 많은 민주주의를 언급하면서는 검지손가락을 들어올리는 강조의 제스처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기조연설 뒤에는 또 양자회담을 이어갔죠. 네, 먼저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안보는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보와도 연계돼 있다며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유엔의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구테르스 사무총장은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을 현명한 접근으로 평가하며 적극 지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우즈베키스탄 체코 정상과도 연이어 회담을 가졌습니다. 내일도 이 대통령은 프랑스, 이탈리아, 폴란드 정상과 양자회담을 이어갑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저녁에는 외교안보 오피니언 리더들을 초청해 만찬을 합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각국 정상급 지도자들이 모여 국제 현안을 논의하는 유엔 총회 고위급 주간이 시작됐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 강화를 주장한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을 향해 무능하고 부패했다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뉴욕 박일중 특파원입니다. 올해로 창립 80주년을 맞은 유엔에서 각국의 정상급 지도자 132명이 참석한 고위급 주간 일반 토의가 시작됐습니다. 개막 보고 연설에서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은 국제법에 기반한 평화와 인간 존엄성을 강조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을 촉구하고 이를 위해 유엔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For peace, for dignity, for justice, for humanity, for the world we know is possible when we work as one. I will never, ever give up. 정상 가운데 두 번째 연설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어느 때보다 강해졌다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본인이 7개의 전쟁을 끝냈는데 유엔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유엔의 목적이 뭐냐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I ended 7 wars, dealt with the leaders of each and every one of these countries, and never even received a phone call from the United Nations offering to help in finalizing the deal. 또 미국은 불법 이민자를 막으려 하고 있는데 유엔은 이들에게 수억 달러를 지원하고 있다고 공격했습니다. 구테르스 사무총장이 강조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선 사기극이라며 다른 나라들도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That if you don't get away from the green energy scam, your country is going to fail. And if you don't stop people that you've never seen before, that you have nothing in common with, your country is going to fail.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후 구테르스 사무총장과 만나 유엔을 100%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약속된 시간 15분보다 훨씬 긴 1시간가량 연설했습니다. 팔레스타인과 이란, 우크라이나 등에 대해선 언급했지만 한반도와 관련해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항공기가 영공을 침범하면 나토 회원국이 격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기존의 입장을 바꿔서 우크라이나의 영토 회복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압박 기조를 강화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입니다. 유엔 총회를 계기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다시 만난 트럼프 대통령. 러시아 항공기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 영공을 침범할 경우 이를 격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Do you think that NATO countries should shoot down Russian aircraft if they enter their airspace? Yes, I do. 최근 러시아 드론과 전투기가 폴란드와 에스토니아 등 나토 회원국 영공을 침범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나토는 4조 발동에 따라 긴급 협의를 하는 한편 회원국의 군사행동을 명시한 5조 발동 가능성을 러시아에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러시아 항공기 격추 작전에 미국도 동참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엔 상황에 따라 다르다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습니다. Depends on the circumstance, but we're very strong toward NATO. NATO stepped up. When they went from 2% to 5%, that was great unity.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우크라이나가 원래 영토를 회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이상도 가능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영토 교환을 거론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양보를 압박하던 기존 입장에서 완전히 돌아선 겁니다. 자신의 중재 노력에도 러시아가 호응하지 않자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한층 더 강화하려는 걸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나토에 계속 무기를 공급할 거라면서 러시아에 강력한 관세를 부과할 준비가 돼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치가 효과를 거두려면 유럽 국가 모두가 똑같이 해야 한다며 유럽의 동참을 전제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각국의 정상들이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전쟁을 멈춰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유엔 총회 당일에도 이스라엘은 가자시티 장악을 위한 지상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뉴욕에 모인 세계 각국 정상들의 공통적인 관심사는 가자 전쟁의 종식이었습니다. 유엔 총회 단상에 오른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가자 지구엔 전쟁이 아닌 학살만이 있다며 이스라엘은 당장 군대를 철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rtık ateşkesin ilanı, Gazze'ye insani yardımların engelsiz şekilde girişinin sağlanması ve İsrail'in Gazze'den güçlerini çekmesi gerekiyor. 유엔 총회 연설을 마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자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미국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무기를 제공하는 미국이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고 싶다면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ai réglé 7 conflits qui veut le prix Nobel de la paix. Le prix Nobel de la paix n'est possible que si vous arrêtez ce conflit. 이번 유엔 총회에선 두 국가 해법을 이스라엘이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았습니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은 팔레스타인 주권 국가는 권리이지 보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The situation is intolerable and it is deteriorating by the hour. We are here today to help navigate the only way out of this nightmare, a two-state solution. 이스라엘은 각국이 팔레스타인 해법을 촉구하는 와중에도 가자지구 가자시티 장악을 위한 지상전을 이어갔습니다. 로이터와 알자지라 등 외신에 따르면 가자시티 내 주요 의료시설이 파괴됐고 이날 하루 최소 25명이 사망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특검 조사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도 출석을 거부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모레 새로운 사건 재판과 보석신문에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는 오늘 첫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 7월 기소됐습니다. 기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는 따로 진행되는데 그 첫 공판이 오는 금요일에 열립니다. 건강상 이유로 재판도 특검 조사도 거부했던 윤 전 대통령이 돌연 이 재판에는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신문도 이날 함께 열릴 예정이어서 여기에 참석하려는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지난 7월 구속 적법성을 따지는 구속 적부심 때도 직접 출석했습니다. 변호인단은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은 첫 공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보석신문 때문에 출석하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내란 혐의 재판은 10회 연속 불출석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인데 내란 재판에도 출석 의무가 있는 거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출석 의무는 있지만 궐석 재판 제도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답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 내란 특검의 외환 혐의 피의자 소환 통보에도 불출석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불출석 사유가 있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유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통일교 청탁을 받고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는 오늘 첫 재판에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이 법정 촬영을 허가해 재판 전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통일교 정교 유착 의혹으로 구속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오늘 소환 조사합니다. 권 의원은 어제 예정됐던 소환 조사에 앞선 두 차례 조사로 혐의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조사에 불응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로 어제 구속된 한 총재는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가방과 목걸이를 전달해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권 의원과 한 총재 간의 대질신문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코스피는 3,500선에 근접하며 사상 최고치를 다시 기록했지만 이내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코스닥도 이틀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10.38포인트 하락한 3,475.81에 코스닥은 4.31포인트 내린 867.9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밤사이 미국 3대 지수는 주식 고평가 위험이 부각되며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은 매도를,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 중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한 방산주 흐름 좋고 두산 에너빌리티 나흘째 상승하는 등 원전주 강세를, 조선 기자재, 포스코 DX와 한국카본도 강세입니다. 반면 KCC 10% 넘게 급락을, 대웅과 S&T 홀딩스, 신영증권 등 증권주 약세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로보티즈 신고가 기록과 원익홀딩스 급등이 돋보입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394원 9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중국의 한가위인 중추절이 다가오면서 월병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광동성 마오밍시의 한 월병 공장.
중국 내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주문이 밀려들어 월병 만들기로 분주합니다. 월병 맛은 지역마다 다른데 광둥식 월병은 종류도 100가지가 넘고 맛도 좋아 인기입니다. 달걀 노른자가 들어간 전통 월병이 인기지만 최근엔 덜 달고 기름기가 적은 월병이 특히 잘 팔립니다. 광동성의 연간 월병 생산량은 3만 톤, 연간 판매액은 40억 위안으로 한화로 7,800억 원이 넘습니다. 상하이시의 월병 맛집들은 아침 10시 반부터 손님들이 수십 미터나 되는 긴 줄을 설 정도로 붐빕니다. 12盒4人点雕还有一个5人这2种我喜欢这个 중추절에 가족과 함께 나누는 둥근 월병은 가족의 화목을 상징합니다. 누구나 언젠가는 맞이할 마지막 길, 그 방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독일 라인한트 팔주주가 죽음을 기억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독일 남서부 라인한트 팔주주, 다음 달부터 새 장례법을 시행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관 사용 의무를 없앤 겁니다. 지금까지는 반드시 관을 사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천으로만 시신을 감싸는 매장 방식이 허용됩니다. 화장 뒤 남은 유골을 집에서 보관하거나 강에 뿌릴 수 있고 다이아몬드 같은 장신구로도 가공할 수 있습니다. 단 모든 절차는 장례 지도사가 담당해야 합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방식은 독일 내에서도 가장 자유로운 장례법으로 꼽히는데 의견은 분분합니다. Ist eine schöne Idee an sich, aber ich kann da nicht mehr so viel mit anfangen und ich merke das um mich herum auch, dass das bei den meisten Menschen so ist. Menschenwürde zu tun, auch der Tote hat ja Würde, der tote Leib. Und das war bisher, glaube ich, auf den Friedhöfen gut gewährleistet. 상당수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개인의 선택권을 넓히고 장례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신호라고 평가합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의 한 식물원. 건장한 남성 여러 명이 초대형 호박 무게를 재기 위해 힘을 쓰고 있습니다. 초대형 채소 경연대회에 러시아 전역에서 3천여 명이 엄청난 크기로 키운 채소들을 들고 모였습니다. 호박 부문 우승은 무려 969kg짜리 호박. 호박을 이 크기로 키우기 위해 온실과 관계 시스템을 설치해 세심하게 관리했다고 합니다. Была построена теплица. В землю в теплицу был закопан провод, который подогревал землю. Установлен капельный полив, чтобы ежедневно выливать по 1000 литров. В воду я замешивал питательный раствор, где высчитывал каждый элемент, сколько нужно на определенной стадии роста. 참가자들은 엄선한 종자에 물과 온도 등 최적의 생장 환경을 만들면 채소 크기를 얼마든지 키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수박만한 양파, 150kg 가까운 수박. 이렇게 경연에 나선 참가자들이 가지고 온 채소의 크기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20, 130, 140. И когда-нибудь, я думаю, мы побьем мировой рекорд, который сейчас 159 килограмм составляет. 하나로 수십 명, 수백 명이 먹고도 남을 만한 초대형 채소들. 정성과 과학이 만나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잘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일본 사이타마에는 90을 앞둔 나이에 벤치프레스로 세계 정상에 선 여성이 있습니다. 이를 악물고 역기를 들어올리는 여성. 89살 이다 노리꽃입니다. 벤치프레스 70살 이상 52kg급에서 2년 연속 세계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ベンチに出会えて人生の最後に花が咲くようで。 마라톤이 취미였던 이이다 씨는 70대의 사하라 사막 마라톤에 도전해 3차례나 250km를 완주했지만 부상으로 달리기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시리에 빠져있던 때 벤치프레스를 접하게 됐습니다. 스스로 정한 원칙은 다치지 않도록 무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3번 체육관에서 훈련하고 단백질과 칼슘 섭취도 빼놓지 않습니다. 이날 대회에서는 자신의 몸무게와 맞먹는 50kg을 들어올리며 박수를 받았습니다. その下り坂にちょっとブレーキをかけてちょい待てよとそれもまた面白いもんですよ. 이다 씨는 내년 폴란드 세계대회에서 또 한 번 정상에 도전할 계획입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배터리 공장 화재로 23명이 숨진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 가장 무거운 형량인데 1심 재판부는 예고된 인재였다고 지적했습니다. 황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식간에 불지옥으로 변한 공장. 대부분 파견직 그리고 이주 노동자였던 2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박순관 대표 등 7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참사 1년 3개월 만에 1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자신은 경영 책임자가 아니라던 박 대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책임을 물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대표 아들인 박중원 총괄본부장에게도 징역 15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화재로 숨진 23명 가운데 대다수가 파견 근로자거나 이주 노동자였던 점도 화를 키운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인력 교체가 잦은 데다 의사소통 문제로 안전보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비상구가 어디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고 비상구로 가는 통로엔 정규직만 해제할 수 있는 보안장치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리셀 측은 예측할 수 없는 사고였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예고된 인재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윤 극대화를 앞세워 노동자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파견 근로자의 노동 현장 실체가 어둡게 드리워져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고 형량이지만 유족들은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중처법 이후 최고 형량이라고 다들 그러더군요. 그런데 저희들 속된 말로 한 명당 1년도 안 됩니다. 이게 뭡니까? 유족들은 검찰에 항소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다혜입니다. 패가망신을 보여주겠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경고한 주가 조작 세력이 적발됐습니다. 압수수색과 동시에 1,000억 원대의 계좌를 동결하는 전과는 다른 조치에 나섰습니다. 박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작전 세력이 주가 조작 대상으로 노린 DI 동일은 코스피 소형주입니다. 평소 거래량이 많지 않습니다. 비교적 적은 돈으로 주가를 움직이기 쉽습니다. 종합병원, 대형 학원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 그룹은 속칭 작전 자금으로 1,000억여 원을 마련했고 금융 전문가 그룹은 서로 짜고 비싸게 사주는 수법, 비싼 주문을 냈다 취소하는 수법 등으로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처럼 포장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입니다. 이런 부정거래를 1년 9개월 동안 거의 매일 반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작전 기간 전후를 비교하면 주가가 배로 뛰었습니다. 이미 실현한 시색 차익은 230억 원. 아직 안 판 주식 가치까지 감안하면 부당이득 혐의 액수는 총 400억 원입니다. 합동대응단은 이 돈이 든 계좌를 지급정지 조치, 즉 동결했습니다. 수사를 이리저리 피하며 차익을 빼돌리는 주가 조작 특유의 꼼수를 원천 차단하는 조치입니다. 불법 이익을 빠짐없이 환수하고 최근 자본시장법에서 도입된 지급정지 조치를 압수수색과 동시에 금일 최초로 시행하였습니다. 주가 조작 대상으로 지목된 DI 동일은 범죄와 무관하며 피해자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합동대응단은 이번 사건을 검찰로 넘길 때 부당이득의 2배를 과징금으로 매기고 임원을 퇴출하거나 임원 승진을 막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도 처음 적용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대세배우 로운과 신예은이 사극에서 만납니다. 또 발라드 황제 신승훈과 명불허전 임재범이 각각 새 음반과 함께 돌아왔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대중문화 소식 윤보미 기자가 전합니다. 배우로 입지를 굳힌 로운이 KBS 화제작 연모에 이어 다시 한번 사극에 도전합니다. 상대 역에는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 연기력을 인정받은 신예은이 출격합니다. 하면서 너무 즐거웠고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저도 모니터를 보면서 이게 나라고? 너무 내가 봐도 멋있는데? 저에게 없는 것들을 끄집어내보고 또 꾸밈이 아닌 정말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저의 감정이나 표정이나 특히 이번 드라마는 광해의 왕이 된 남자의 추창민 감독과 KBS 드라마 추노의 천성일 작가의 만남으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데뷔 35주년을 맞은 발라드의 황제 신승훈이 정규 12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신승훈은 이번 앨범에 수록된 전곡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삶에 대한 그 얘기를 한번 꺼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어느 정도는 사랑, 이별, 우정, 친구, 그다음에 엄마. 신승훈은 오는 11월 단독 콘서트를 통해 팬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한 발자국 뒤에 있던 가수 임재범이 3년 만에 새 음반으로 복귀했습니다. 임재범은 선공개곡 인사로 데뷔 40주년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팬분에 대한 그 감사 인사도 되고 또 신에 대한 감사도 되고
어머니가 저희들한테 주신 그 무한한 감사에 대한 또 인사가 될 것도 같다라는 생각. 일본 인디밴드 슈퍼 등산부가 고 김광석의 대표곡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누리꾼들의 표절 의혹에 슈퍼 등산부는 한국어 댓글을 통해 제작 당시 알지 못했다면서도 두 곡의 유사성에 대해서는 인정했습니다. KBS 뉴스 윤봄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전국에 가을비답지 않게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은 인천과 경남 남해안, 제주도에 산발적으로 비가 오고 있습니다. 비는 오전에 전국으로 점차 확대되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는 내일 오전에, 충청과 남부지방은 내일 오후에 비가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부와 충남 서해안, 전라도 일부에 최대 100mm가 넘겠고요. 서울과 그 밖의